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함정수 착각수의 홍태선입니다. 바둑이 초보 단계를 지나서 조금 강해지면 사활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또 사활이 바둑의 묘미를 또 최대한 느낄 수 있는 그런 흥미로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런 사활에 대한 함정수를 이 시간부터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전에서 사활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활을 하는 데 있어서는 사활의 기본 사항이 중요합니다. 사활에서 가장 기초되는 기본 사항이요. 우선 상대편의 집 모양을 줄여가야 됩니다. 그래서 집 모양을 줄여놓고 그 다음에 급소를 찾아야 됩니다. 이 수수는 바뀌어도 상관이 없습니다만 일단 이 두 가지가 가장 기본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시간에는 그런 점을 실전에 바둑판 위의 모양을 보시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런 형태가 나와 있는데요. 이 형태는 아주 유명한 형태입니다. 귀의 집 모양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의 집 모양이 있어요. 이런 형태를 백이 선수를 하면 무조건 잡을 수 있습니다. 잡는 수는 일단 이렇게 젖히는 겁니다. 이 젖히는 게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집 모양을 줄이는 수죠. 아까는 7개였는데 지금 집 모양이 6개밖에 안 되죠. 집 모양 하나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든 다음에 급소를 찾아야 됩니다. 그 급소가 어디겠습니까? 보통 귀의 사활에서는 이곳 2의 1의 급소라는 거죠. 이곳하고 이곳이 같은 위치인데요. 지금은 여기 돌이 있으니까 이곳이 이 모양의 사활의 급소가 됩니다. 여기를 당하면 흙이 꼼짝 못하고 잡히게 되는데요. 이렇게 응수를 하면은 이어서요. 여기를 둘 수가 없죠. 여기 두면 단수를 쳐서 이곳이 집이 안 됩니다. 이쪽 두면 역시 단수 쳐서요. 지금 있게 되면은 이곳이 집이 안 되기 때문에 꼼짝없이 잡히게 된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흙이 다른 응수를 생각해 보면 흙이 이렇게 치받는 수도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이 수 역시 이렇게 이어가면은 흙이 다음 응수가 계속 안 됩니다. 여기를 두면은 먹여치는 수가 좋습니다. 이렇게 먹여쳐서 이곳을 때려야 되는데 계속 단수를 치면은 집이 없어지죠. 그래서 이 상태에 이르러서는 잡혔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젖히고 치중하는 세에서 이제 잡히게 되는데요. 때로는 이런 형태에서 하나 이렇게 젖히는 선수가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이 함정수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릴 부분이 이건데요. 이렇게 젖혀 있으면은 결론을 먼저 얘기해서 이 흙돌은 살아 있습니다. 흙을 잡는 수는 없는데요. 여기에 백이 교묘한 함정수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곳을 매겨치는 수입니다. 이렇게 이제 먹여치면은 왜 먹여치냐고 고맙다고 이렇게 때리게 되면은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치중을 해서 아까 설명드린 그런 형태가 돼서 바로 잡히게 됩니다. 백의 함정수에 흙이 그대로 걸려든 그런 결과가 되죠. 그래서 여기 먹여칠 때 아주 조심을 해야 되는데요. 먹여칠 때 때리는 것은 잡히기 때문에 흙에 신중한 응수가 필요합니다. 여기서는 모양은 좀 이상한데요. 이렇게 빈삼각으로 꼬부리는 수가 아주 중요한 한 수입니다. 물론 다음에 백이 이 한 점을 때리면 이렇게 막아서 여유 있게 사는 모양이 되죠. 여기서 백이 흙을 더 괴롭히는 제2의 함정수라고 할까요? 그런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백이 여기를 잇는 수가 또 흙을 상당히 괴롭히네요. 이 경우에도 응수를 잘해야 됩니다. 만약에 여기를 때리면 이번에는 붙여서 여기서 두 집이 안 됩니다. 이렇게 두면은 이렇게 먹여치는 수로 잡히게 됩니다.
때려도 단수를 당하죠. 매겨쳐서 빈삼각은 응수를 잘했는데 다음에 이었을 때 흙의 다음 한 수가 꼭 기억해 두셔야 될 그런 중요한 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 흙의 한 수는 이렇게 두는 겁니다. 이렇게 두면은 이제 여기 이르러서는 흙이 확실히 살았다. 이런 게 이제 확실히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렇게 되고요. 여기는 단수 쳐도 이으면 그만이니까 석집을 내고 살게 되죠. 상당히 집이 줄어들어서 살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이런 정도는 당할 수밖에 없는 게 역시 이 함정수의 무서운 점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젖혀 있는 경우에 이 먹여치는 수에 대해서는 빈삼각 형태지만 이렇게 침착하게 후퇴를 해야 살 수가 있다. 이 점을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실전에 흔히 등장하는 그 사활 함정수를 살펴봤습니다. 역시 그 함정은 도처에 있습니다. 특히 사활에서는요, 이 함정수가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형태부터 잘 익혀 나가시는 게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다음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형태는 집이 7집을 갖고 있지만 가보칠궁이라고 했어요. 젖히고 치중하는 수로 바로 죽게 됩니다. 어느 곳을 응수하더라도 이어서 죽게 됐었죠. 그래서 이 형태는 죽는 형태고요. 오늘 함정수 얘기한 초점은 이 젖혀 있는 경우는 살아 있는데 그래도 이 먹여주는 수에 대한 대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무심코 단에서는 치중해서 죽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응수가 이렇게 후퇴하는 수가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노림수가 있는 수인데요. 이때는 역시 이렇게 침착하게 응수하는 게 유일하게 흙이 함정수를 피해서 사는 수라고 하겠습니다. 사활이야말로 실전에서는 정말 그 착각을 많이 하죠. 정상급 기사라고 해도 이 사활을 착각해서 바둑을 망치는 경우가 가끔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착각을 안 하는 게 최선인데요. 그러려면은 지금 강의 드리는 이런 내용을 좀 잘 기억을 해 두셨다가 실전에 응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위쪽의 모양을 보시겠습니다. 백이 한 집이 나 있고요. 여기 단수를 친 장면이거든요. 단수를 쳤는데 보통 생각하기로는 이렇게 호구를 치면은 패가 됩니다. 이 패를 다퉈서 사활을 결정하게 되겠죠. 백이 단수 친 것은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있게 되면은 먹여치고요. 때리면은 이렇게 단수 쳐서요. 이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으면 여기 단수 쳐서 촉촉수가 되죠. 그래서 이 석점을 잡으면 백이 한 집을 무난히 만들어서 산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뜻밖의 주의할 만한 그런 착각수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이어서 두면은 먹여쳐가지고 때리게 되면 촉촉수로 살 수가 있다라고 백은 생각한 건데요. 여기서 흙이 놀랄 만한 어떤 반전을 꾀하는 그런 묘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냐면은 생각하기 힘들죠. 이렇게 넉점으로 키워 죽이는 겁니다. 보통 상식적으로는 생각하기 힘든데요. 넉점으로 키워 죽이면 이렇게 때리게 되는데요. 이 넉점을 때리고 난 다음에 치중을 하면요. 이쪽하고 이쪽이 맞보기가 돼서 여기가 한 집이 안 나게 됩니다. 그래서 넉점으로 키워 죽임으로 해가지고 오히려 백이 잡히는 그런 결과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착각을 하기 쉬운데요. 단수를 쳤을 때
호구를 쳐서 패를 하지 말고 있는 수로도 충분히 잡을 수 있다. 그러나 역시 먹였을 때 넉점으로 키워 죽이는 수는 보기가 힘들기 때문에 상당한 그 수읽기가 뒷받침이 돼야 되겠죠. 다른 경우를 한 가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쪽 모양을 보시면요. 역시 백이 여기 한 집이 나오고 이쪽이 한 집이 되느냐 안 되느냐로 사활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보통 급소가 바둑을 웬만큼 두시는 분은 이 맥점을 아실 겁니다. 여기를 두고 이렇게 둘 때 이렇게 빠져서요. 단수를 치면은 먹여치는 수가 들어서 예를 들어서 이것을 때리면은 여기를 쳐서 옥집이 되죠. 이건 죽게 되는데요. 여기에 한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 귀의 모양이 문제가 되는데요. 먹여칠 때 이것을 안 때리고 이쪽을 때리게 됩니다. 여기를 때리면은 다음에 이것을 때려야 되는데요. 귀가 넓어서요. 단수 치고 이렇게 늘게 되면 여기를 막아가도 빠지면은 거뜬하게 여기서 한 집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잡으러 가는 그 수로는 이런 경우에는 백을 깨끗이 잡아낼 수가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역시 바둑을 좀 두시는 분들은 이런 맥점을 아시겠지만 오히려 이것이 귀의 상황 때문에 착각이 되는 그런 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서는 그대로 빠져서요. 이렇게 맞게 됩니다만 매겨쳐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몰아서 패를 하는 게 정수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사활에 착각이 많이 있다고 제가 아까도 얘기 드렸습니다만 흙돌이 놓여진 모양을 보고서 정확한 수순을 찾으시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귀의 흙이 이렇게 두텁다 그러면은 이 수로 깨끗이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또 이 수로 백을 잡으면 좋겠죠. 귀의 모양에 따라서 잡으러 가는 수를 선택을 하는 게 착각을 하지 않고 정확히 좋은 결과를 얻는 그런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바둑 둘 때 참 그 착각이라는 게 사활에서만 나오는 건 아닙니다만 오늘 살펴본 이 실전에서 나오는 이 착각의 수 이런 것은 주의하셨다가 다음 바둑 두실 때 좀 응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형태에서는 보통 호구 쳐서 패를 하는 게 보통 생각하는 수고요. 있는 수는 생각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이렇게 먹여치고 쳐서 백을 무난히 살려준다고 생각하는데요. 여기서 정말 놀라운 수가 이렇게 늘려 죽이는 그런 멋진 수가 있었죠. 이 변화는 역시 늘려 죽인 다음에 치중하면 죽기 때문에 역시 그 착각하기 아주 쉬운 그런 형태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 형태는요. 귀의 형태에 약점이 있기 때문에 보통 정석처럼 잡으러 가는 이 수로는 잡을 수가 없는 거고요. 먹이 썼을 때 때려서 귀에 한 집 내는 거랑 여기 사는 수가 맞복이 돼서 실패하게 됩니다. 귀가 조금 튼튼하다면 이 수로도 잡을 수가 있고요. 아닌 경우에는 그대로 빠져서 패를 하는 게 최선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넘겨치고 패가 되죠. 이번에는 전문기사 실전에 나온 사활에 착각한 그런 바둑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둑을 놓은 두 기사는 백은 조치훈 구단이고요. 흑은 원성진 구단입니다. 그럼 바둑판을 살펴보도록 하죠.
예, 바둑이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하변 쪽에 일단 주목을 하셔야 되는데요. 예, 흙이 이렇게 단수를 쳐서 백이 일단은 잡혀 있는 형태입니다. 만약에 여기를 이어도요, 여기를 잇고 이와 같이 수를 열심히 늘려도 여기서는 두 집을 내기가 힘듭니다. 여기를 두면은 이렇게 찝는 수가 좋아서요. 여기 집을 내면 여기 먹여쳐서 집이 안 나고요. 예, 만약 여기를 둔다면은 이렇게 치중해서 잡히게 되는 겁니다. 예, 치중하는 수로 옥집이 되죠. 예, 이렇게 두면 올라가서요. 예, 이와 같은 수순에 의해서 두 집이 나기가 힘든. 그래서 이 단수 쳐 있는 이 상황에서 백이 잡혀 있다. 이렇게 이제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수가 쳐 있어서 이제 백이 잊지를 못하고 백이 이 장면에서 여기를 둬서 흙이 이렇게 응수를 했습니다. 근데 이 장면부터 문제였는데요. 여기서 백이 이곳을 끼워갔습니다. 예, 이곳을 끼워간 거는 보통 쉽게 둘 수는 없는 수인데요. 만약 흙이 이렇게 반발을 해서요. 이렇게 돌려쳐도 이렇게 해서 잡으러 갈 수도 있고요. 또는 때린 다음에 잊게 되면 이쪽을 이렇게 띄어서 이쪽으로 공격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잡히느냐 어떻게 되느냐 하는 승부가 아주 복잡하게 진행이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끼웠을 때 흙이 얌전하게 이렇게 후퇴를 했습니다. 대단한 어떻게 보면 굴복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후퇴한 것은 이 아래쪽에 백이 잡혀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래쪽 흙집이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정도 후퇴에도 흙집이 많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근데 여기서 조치훈 구단의 무서운 그런 수가 터졌습니다. 그것은 어떤 곳이냐면요. 여기 죽어 있다고 생각한 이 백도를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두고 이은 다음에 아까 제가 설명드릴 때는 한 칸 뛰는 수는 못 산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이렇게 상상하기 힘든 묘수를 뒀습니다. 이렇게 젖히고 이것을 치받았습니다. 상식적으로는 이런 수는 행마법이 없는 수인데요. 당연히 끊어가겠죠? 끊어가는데 여기서 백이 노리던 묘수가 이렇게 빠지는 수입니다. 조치훈 구단이 이 수를 보고 있기 때문에 흙은 이걸 때릴 수밖에 없죠. 치중하면은 여기를 빠져서 다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흙이 이것을 때릴 때 거뜬하게 살아버렸습니다. 선수로 한 집을 만들고 거뜬히 살아서 이 바둑은 백이 불계승을 거두는 그런 결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은 여기서 문제인데요. 상대편이 이 하변에 사는 수를 못 보고 있다는 걸 조치훈 구단이 알고 이 끼우는 수를 뒀던 겁니다. 당시는 흙이 상당히 우세한 입장이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약하게 후퇴를 했죠. 만약 여기 수를 먼저 냈다면 절대 이렇게 후퇴는 안 했을 겁니다. 최강의 수법으로 반격을 했겠죠. 그래서 이 끼운 수는 조치훈 구단의 함정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하변 쪽에 잡혀 있다고 생각되는 백돌이 사는 수를 발견하고 함정수를 쓴 거죠. 거기에 어떻게 보면은 흙이 이 사화를 착각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걸려든 그런 결과되는 한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조치훈 구단이나 원성진 구단 하면은 정말 정상급, 세계 정상급의 기사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도 이런 고수들도 이런 착각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이런 점이 역시 아마추어 팬 여러분들이 보실 때 또 상당한 기사들의 매력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아마추어 팬 여러분들도 좀 사활에 조금 더 신중히 두신다면 훨씬 즐거운 바둑을 두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네요. 여기를 단수 쳐서 이 백이 죽었다고 지금 서로 알고 있고요.
그 이후 장면에서 이제 백이 여기를 띄웠는데 보통 경우는 어떻게든지 반발을 합니다. 강하게. 이렇게 약하게 후퇴는 않는데 흑이 이도를 전부 잡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약한 수를 뒀죠. 결과 백이 상당히 이득을 보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여기를 젖혀서 다 죽어 있다고 생각한 이 백돌이요. 여기를 선수하고요. 절묘한 수순으로 살아감으로 해가지고 백이 여기서 승리를 굳히는 그런 결과가 됐는데요. 이 빠지는 수가 정말 묘수입니다. 이 수를 못 봤던 거죠. 이 빠지는 수는 치중하면은 여기를 빠져서 이것은 연결이 되고요. 여기를 두면 이렇게 무난히 살게 됩니다. 그래서 심리적인 함정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수의 수순이 바뀌었더라면 아주 강한 반격을 했을 텐데 이득을 보고 살았기 때문에 승리를 더욱 확실히 굳히는 그런 결과가 된 겁니다. 어쨌든 여기서 사는 수는 정말 절묘한 그런 수순이라고 보겠습니다. 네, 오늘 어떻게 보셨습니까? 역시 사활이 아주 흥미로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재미 때문에 밤을 새워보신 경험이 박팬 여러분도 많이 있으실 겁니다. 이러한 재미있는 사활을 실전에 응용하셔서 더 좋은 바둑을 두시고 더 좋은 성과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